31번 빈칸 추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나오는 이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정확하게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isolation 하면 고립이죠. 그 다음에 orientation 하면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diversity는 다양성이고, conservation 하면 보존이고, instability 하면 불안정함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화제가 될 수도 있고 핵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31번은 화제를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에 빈칸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 첫 번째에 빈칸이 지금 제시가 되었죠. 그 말은 첫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빈칸의 위치가 동사를 중심으로, 자, 이 동사를 중심으로 바로 이 주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화제를 묻는 빈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주제문으로 설정을 하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not only가 왔습니다. 그래서 not only A, 그 다음에 뒤에 곧올소가 나오는데, 자, 지금 유라시아에 대한 부분이 우연히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생물학적인 풍부함 뿐만 아니라, 그럼 도대체 대륙의 무엇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됐는가? 따라서 여기가 첫 번째 해당하는 A가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가 B가 되는데, 자, 이 대륙에 있어서 도대체 어떠한 부분들이 프로모트는 촉진시키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곡식, 그 곡식의 확산을 촉진하게 되었다. 멀리 떨어진 지역 사이에. 자, 그 말은 이 글은 결국 생물학적인 다양성과 대륙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곡식을 촉진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바로 주제문에 대한 빈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보면, 자, 이제 얘가 나옵니다. 초대륙인 팽기아의 분절이 되고 난 다음에 프래그먼트는 갈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갈라졌을 때 turn apart는 leafs가 틈이 되겠죠. 그 틈을 따라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happen to야, 우연히 두게 됩니다. 유라시아를 아주 넓은 대륙, 땅이죠. 그 땅으로 유라시아를 두게 되는 틈이 됩니다. 이 틈을 따라서 바로 이 초대륙이 갈라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동쪽과, 자,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어떤 예가 되는데,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쭉 뻗어 있는 땅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대륙이 어디까지 뻗었냐면, 자, 여기서 more than은 이상이 되겠죠. 3분의 1 이상까지 뻗었는데, 그 길은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돌아가는 방식의 3분의 1 이상 쭉 뻗는 그러한 대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 latitude는 위도를 얘기하죠. 자, 하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좁은 그 위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구상에 있어서의 위도인데, 자, 여기서 이 대시 강조 구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 위도는 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결정하냐면 첫 번째 기후와 그 다음에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장하는 어떤 이 계절의 기후라든지 또는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위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이, 자, dominated는 pp로 봅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여기 can be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에 있는 한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곡식, 이 곡식이 transplant는 바로 이식이 되는 거죠. 이 대륙을 가로질러서 이식이 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작은 어떠한 필요성만 요구가 됩니다. 바로 적응을 하는데 작은 필요성만 요구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적응이 되겠죠. 자, 새 지역에 적응을 하는데 조그만한 비용만으로도 이 대륙 전체를 가로질러서 이식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밀에 대한 경작은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주 쉽게 바로 고산지대를 업랜드라고 합니다. 터키와 같은 이 고산 지역에서부터 바로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질러서 어디까지? 바로 유럽까지 가죠. 유럽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 모든 여기서 엔드 다음에 인도까지죠. 예를 들어서 인도에까지 가는 그 길 전체, 그 전체까지 밀에 대한 경작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쌍둥이 대륙이죠. 바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대륙, 초대륙에 해당하는 이 유럽에 대한 이야기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by contrast라고 해서 대조를 통해서 미국에 있어서의 이 두 대륙을 바로 남쪽, 즉 북남으로 해서 퍼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B가 되는데 방향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럽은 동서로 퍼져 있고 바로 미국은 즉 아메리카는 남북으로 퍼져 있는 이 관계의 방향성을 공통분모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산되어 갑니다. 곡식이 확산되어 가는 것은 결국 한 지역에서 재배가 된 이 곡식이죠. 자, 이 곡식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의 결과는 훨씬 더 많은 과정을 갖게 되죠. 바로 재이식을 하게 되는 결국 식물의 이 종들을 다른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조건에 다른 성장 조건에 식물의 종을 적응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메리카의 어떤 방향성은 남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곡식이 퍼져나가는데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3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유럽과 아메리카에서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곡식 확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2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32번을 풀기 전에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먼저 정리하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는요, 이 built-in assumption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built-in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내재라고 하는 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갈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전자와 환경 사이에서의 갈등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3번은 이전의 지식에 대해서 재처리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4번은 구조와 두뇌에 있어서의 어떤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5번은 바로 결정된 세상에 대한 저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답을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2번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의 위치가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노란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주제문의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심피지라고 하는 네오코르텍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화제로 제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이 글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또 여기서는 특정한 어떠한 명사들과 또 특정한 어떠한 표현을 통해서 이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예들을 본문에서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자, 당신이 태어날 때, 즉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이 어떤 심피질은 전혀 어떠한 것도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은 doesn't를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도 알지 못하고, 첫 번째, 건물이 어떤 모습으로 what like는 how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죠. 건물이 어떠한 모습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될지,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어떻게 문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이 문이 움직이는지, 자, 경첩을 힌지라고 하죠. 이 어떻게 문이 움직이는지 그것도 역시 모르는 게 바로 이 신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피질은 반드시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전반적인 구조가, 즉 신피질의 구조가 그냥 무작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뭔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의 크기나 또 숫자죠. 바로 그 신피질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어떠한 숫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함께, 그것은 주로 결정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for example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앞문장도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결정이 되는 요소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은 이 신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가 첫 번째겠죠. 또 다른 어떠한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 즉 A와 B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자, 여기가 원인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피질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그리고 심지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신피질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 또 무엇을 듣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구체적인 언어를 이 신피질이 배우게 될지, 그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피질은 우리의 어떤 라이프, 생명을 시작할 때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젠 특별히 아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 신피질은 학습을 합니다. 굉장히 풍부하고 복잡한 그러한 세상의 모델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유전자가 되겠죠. 그 흐름을 나타내주는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답을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32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built in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재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얘기하죠. 그게 곧 유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3번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3번의 선택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사회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도록 한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시간에 덫에다가 노동자를 감금했다라는 얘기고, 자, 세 번째, 가장 권위적인 표현을 바로 찾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측정한 시간에 대한 교육과 폭력적인 어떠한 성질에 대한 부분을 감추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조하는 기계에 대한 통제, 그 통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그 방법을 paved way 하면 길을 제시했다, 길을 닦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읽고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33번은 빈칸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주제문이 되겠죠.
그리고 그 주제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자, 이 as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예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제시됐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이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초기에 시계가 표시를 합니다. 오로지 시간 단위와 또는 바로 quarter hour 하면 15분을 얘기하겠죠. 15분의 시간을 나타내는 반면에 1700년대는 대부분의 시계가 무엇을 획득했냐면 바로 분침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가 됐을 때는 바로 이 초침이죠. 초침이 바로 이 표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선례가 없었던 능력이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데 이 능력이 정확하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게 됐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바로 주된 무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힌트가 되겠죠. 주된 무기가 뭐냐면 바로 산업혁명에 있어서 무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은 바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능력,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이 되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역사의, 즉 기술 역사학자인 루이스 먼포드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바로 이 시계가 증기에 대한 기관이 아니다. 그죠? 이 시계가 결국은 핵심적인 기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대 산업 시대의 핵심적 기계는 시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곧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 클락이냐면 출근 시간에 기록을 하고 또 이 출근했을 때 어떤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서 처벌을 받는데 바로 지각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slice into 하면 이렇게 아주 분류를 할 때 더 작고 더 작은 아주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졌을 때 바로 이 기업의 오너들이 측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을 스피드를 측정할 수가 있었죠. 어디까지? 바로 초 단위까지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증대를 시키겠죠. 속도를 증대시킵니다. 생산 라인의 속도를 증대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동자가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통제를 거절하는 노동자는 그것도 태업이라 그럽니다. 천천히 일하는 거. 그렇게 천천히 일해서 거부를 하는 노동자는 바로 즉각적으로 해고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가 가지는 이러한 잔인한 어떠한 능력, 힘이 무엇을 만드느냐면 바로 이렇게 늘어나는 문화를 만들었죠. 바로 여기 있는 공리적인 어떤 효율성의 문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묘사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누구에서? 찰스 디킨스입니다. 자신의 1854년에 썼던 소설인 하드 타임즈라는 이 소설에서 너무나 설명이 잘 되어졌는데 그 하드 타임이라는 소설에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바로 미스터 그랜드 그릴이 그 사무실에서 포함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치명적인 통계적 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통계적 시계가 무엇을 측정했냐면 모든 초분까지 다 측정을 했죠. 마치 하나의 박자와 같이, 즉 이 랩처럼 박자를 나타내주는 그 초분까지 측정을 했는데 그것은 관뚜껑에 랩을 치는 것처럼 톡톡톡톡 하는 그런 박자의 모든 초분까지 측정했던 시계, 이 시계를 바로 이 사무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서 된 정답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무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자에 대한 스피드를 측정할 수가 있었죠. 자, 이게 두 번째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엄격한 통제를 거절했던 노동자는 해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해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세 개를 다 취합을 해서 단어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 상위적 개념을 찾아와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공장의 시계에서 권위적인 어떠한 표현을 찾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시계를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어떤 엄격함을 요구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해고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3번의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4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4번의 선택지를 봅니다. 1번은 바로 자연 선택에 대한 힘이 바로 increase, 늘어났다라는 얘기고, 2번은 그들의 진화적인 이점 때문에 축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3번은 이 번식에 대한 성공을 압박함으로써 진화가 작동한다라는 얘기고, 그러고 동물들이 바로 이러한 감소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된다, 능력에 있어서. 그 다음 5번째는 그들이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충분히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즉 번식을 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동물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어떤 진화적인 부분 이야기와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의 빈칸은 맨 마지막에 존재합니다. 이 말은 결국 여기가 주제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어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따라서 결론이 되겠죠. 이러한 문제가 되는 이 돌연변이, 여기가 주가 되어서 얘가 화제가 됩니다. 자, 이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키워드가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면요, 상상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어떠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데, 자, 이 돌연변이는 동물들을 저절로 죽게 만듭니다. 바로 50의 나이가 되면 죽게 하는 이 돌연변이, 자, 이 돌연변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것은 애매모호하지 않다, 즉 분명히 단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가볍게 그러할 것이다. 이 말은 가벼운 단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물의 99% 이상, 즉 어떤 동물이냐면 이러한 돌연변이를 가진 동물의 99% 이상은 결코 경험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부작용을.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작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전에 먼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은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겠죠. 즉 개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데이 버피의 구조를 지금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연의 선택에 대한 힘이겠죠. 자연 선택의 힘이 그와 같이 나이가 든 그 상태에서 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제거할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대조적으로 만약에 자, 여기서 이 돌연변이가 동물을 죽일 때 2살입니다. 자, 여기서는 2살이고 여기서는 50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을 striking down이라면 죽이는 거죠. 그들이 많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바로 새끼를 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 죽어버리는 나이가 2살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즉각적으로 없애버리고 그 동물은, 즉 이러한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동물은 곧 추월을 당하겠죠. 바로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면 운이 있는 바로 이 동물입니다.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운이 있는 어떤 동물들에 의해서 추월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자연의 선택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죠. 어떤 나이가 될 때까지 강력하냐면 바로 번식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또는 그 나이를 포함해서 이 자연에 대한 선택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갖고 있지 않는 이 동물들이 오히려 돌연변이가 있는 동물을 앞서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려면 자신도 번식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러한 어떠한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34번의 정답은 바로 지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려면 그 돌연변이가 동물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바로 번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나이가 지나고 나서야만이 동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를 풀었습니다. 6월 평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내용에 대한 9월 평가문과 수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ye.